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진돗개를 거의 잃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밤, 앙상하게 마른 그 녀석이 절뚝거리며 어둠 속에서 나타났을 때, 저는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제 심장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배신과 탐욕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충성심과 기적 같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녀석이 겪었을 고통과 할머니의 애끓는 기다림, 그리고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뻔했던 한 남자의 후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기적으로 이어졌을까요? 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담벼락 위로는 늙은 감나무가 가지를 뻗고 마당에는 철 잃은 코스모스가 소담하게 피어있는 집이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6의 김순자 할머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도시로 나간 아들 내외와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둘도 없는 가족, 진돗개 황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구는 할머니의 남편이 살아생전 장터에서 손바닥만 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와 영감 대신 당신 지켜줄 녀석이여라며 선물한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 말처럼 황구는 늠름한 성견으로 자라나 할머니의 유일한 말벗이자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었다. 할머니의 하루는 황구와 함께 시작되어 황구와 함께 끝났다. 새벽녘, 할머니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황구는 툇마루 아래 조용히 엎드려 할머니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다. 할머니가 밭으로 나갈 때면 어김없이 앞장서서 길을 살폈고 파티를 하는 내내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낯선 이의 접근을 경계했다. 신기하게도 황구는 할머니의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할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끙끙 앓는 날이면 온종일 곁에 누워 낑낑거리며 아픔을 나누었고 아들 내외에게서 반가운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덩달아 꼬리를 치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개가 인간의 단어나 제스처를 최대 250개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황구와 할머니의 교감은 그런 수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영혼의 대화에 가까웠다. 순자 할머니에게 황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먼저 떠난 남편의 빈자리이자 멀리 사는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황구의 밥그릇에 가장 좋은 쌀로 지은 밥과 어시장에서 사온 생선살을 발라주었다. 우리 강아지 밥 묻고 오늘 하루도 할미 잘 지켜줘야 헌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황구는 언제나 우렁찬 짖음으로 화답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할머니는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를 다듬고 있었고 황구는 그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경적 소리가 들렸다. 거의 1년 만에 찾아온 아들 민수였다. 어머니, 번쩍이는 구두에 말끔한 양복 차림.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먼 길을 어쩐 일이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본 황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다. 평소 민수를 잘 따르던 황구였기에 이상한 일이었다. 마치 아들의 번지르르한 외피 속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민수는 황구를 애써 무시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이 마당 한쪽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황구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방문에 대한 기쁨으로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다. 평화롭던 시골집 마당에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과연 아들은 무슨 꿍꿍이로 이 외딴 시골집까지 찾아온 것일까? 민수는 어머니 앞에 온갖 선물을 풀어놓았다. 도시에서나 맛볼 수 있는 비싼 과일과 영양제, 그리고 고운 빛깔의 새 옷까지. 어머니, 그간 고생 많으셨죠. 어제 아들이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씁쓸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해 눈시울을 붉혔다. 다 컸네. 우리 아들, 네가 잘 사는 게 호강이지. 뭘 이런 걸 다.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툇마루 밑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녀석의 예민한 청각은 민수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과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어머니, 사업이 좀 더 커져서요. 큰 투자를 하나 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미, 큰일이네. 애미한테 남은 땅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보태줄 텐데.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냥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려고요.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화제를 돌렸다. 요즘 도시에선 진돗개가 그렇게 인기래요. 특히 혈통 좋은 놈은 부르는 게 값이라던데. 우리 황구도 정말 명품견이죠. 털비치며 자세며.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채 맞장구를 쳤다. 그럼 우리 황구가 보통 개가 영리하기가 사람 저리 가라지. 민수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똑똑한 녀석을 이 좁은 시골집에만 두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좋은 환경,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전문가가 관리해주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개를 정말 사랑하는 부자가 있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황구를 어디 다른 데 보낼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걘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요. 단호한 어머니의 반응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실 민수는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무리한 투자로 완전히 기울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그의 번지르르한 양복과 고급 승용차는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향집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낡은 집과 작은 밭되기는 돈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황구뿐이었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이자 천연기념물 제5 3호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품종이다. 특히 황구처럼 체격이 좋고 혈통이 순수한 개는 암시장에서 고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민수는 이미 알아본 뒤였다. 그에게 황구는 어머니의 슬픔이나 가족의 추억이 아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몇백만 원짜리 돈다발로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모처럼 왔으니 시내 구경도 시켜드리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한번 받으시죠.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라며 거짓말을 했다. 평생 병원 문턱 한번 넘어보지 않았던 할머니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는 몰래 빠져나와 창고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예, 접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시다고요? 네, 걔는 아주 최상품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마당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바라보는 황구를 향해 돌아섰다. 황구는 민수가 자신을 부를 줄 알고 꼬리를 살랑였지만 민수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채업자의 협박과 돈의 유혹만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행복이나 황구의 운명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평화로운 집에 어떤 끔찍한 비극이 닥쳐올지 순진한 할머니와 충직한 황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사준 새 옷으로 곱게 갈아입고 몇 년 만에 외출해 소녀처럼 들떠 있었다. 황구야, 할미 금방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할머니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황구는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안심한 듯 꼬리를 쳤지만 어쩐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낑낑거렸다. 마치 오늘따라 절대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듯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기까지 했다. 이놈을 왜 이래? 금방 온다니까. 할머니는 황구를 타일렀지만 그 눈빛에 서린 간절함을 읽지는 못했다. 민수는 그런 황구를 거칠게 떼어내며 목줄을 짧게 묶었다. 어머니, 이러다 늦겠어요. 빨리 가시죠. 그의 재촉에 할머니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민수가 운전하는 차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황구는 목이 터져라 지저댔다. 그 울음소리에는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이 아닌 절박한 경고와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에 묻혀버렸다. 할머니와 아들이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 낯선 트럭 한 대가 조용한 시골길의 먼지를 일으키며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인상이 험악한 중년의 남자. 개장수였다. 그는 익숙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묶여있는 황구를 훑어보았다. 황구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험악한 기세와 그에게서 풍기는 피비린내에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올가미가 달린 긴 막대를 꺼내 황구의 목을 겨눴다. 황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빨을 드러내고 몸을 비틀며 어떻게든 올가미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훨씬 노련했다. 순식간에 황구의 목에 올가미가 채워졌고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에 황구는 컥컥거리며 버둥거렸다. 남자는 황구를 무자비하게 끌어 트럭의 짐칸으로 향했다. 짐칸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개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 숨어있던 민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개장수와 황구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참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였다. 돈은 준비됐습니까? 개장수는 황구를 철창에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잠그며 대답했다. 물건은 확실하구만. 여기 약속한 금액이요. 두툼한 돈 봉투가 민수의 손에 쥐어졌다. 차갑고 더러운 지폐의 감촉이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철창에 갇힌 황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울부짖었다. 그 시선은 개장수가 아닌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원망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황구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돈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그대로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가장 믿었던 주인의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 황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트럭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트럭이 떠나자 평화롭던 마당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황구의 천이 남아있는 텅 빈 목줄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황구의 절규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지옥으로 끌려가는 서막이었다. 민수와 함께 시내 병원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아들은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하며 정신을 쏙 빼놓았지만 할머니의 귓께는 집을 나설 때 들었던 황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민수야, 이제 그만 가자. 황구가 혼자 있어서 맘이 안 놓인다. 할머니의 성화에 민수는 마지못해 차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는 애써 밝은 척 말을 걸었지만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드디어 익숙한 집 대문 앞에 차가 멈췄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황구를 불렀다. 황구야, 할미 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꼬리를 치며 대문 앞으로 마중을 나왔을 녀석이었다.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황구가 늘 엎드려 있던 툇마루 밑도, 그가 가장 좋아하던 감나무 그늘 아래도 어디에도 황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흙바닥에는 낯선 타이어 자국과 함께 황구가 발버둥 친 흔적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황구야, 황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온 집안과 마을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매며 황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메아리뿐이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민수가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아무래도 목줄이 풀려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나갈 때 보니 줄이 좀 낡았던데.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황구를 자식처럼 키웠다. 황구는 절대 자신의 의지로 할머니 곁을 떠날 녀석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에 남은 트럭 바퀴 자국과 민수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아들이 진돗개 가격을 묻던 어젯밤의 대화, 오늘 아침 유난히 외출을 서두르던 모습, 그리고 황구의 필사적인 저항.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그랬냐? 내 황구를. 네가. 민수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대답 없는 긍정.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 몹쓸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할머니는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힘없는 노인의 주먹은 아프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절망은 칼날이 되어 민수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어딜 갔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잃었다. 넋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마당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는 차마 어머니 곁에 머물지 못하고 며칠 뒤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갔다. 할머니의 눈물과 황구의 마지막 눈빛이 그를 괴롭혔지만 당장의 빚을 갚는 것이 더 급했다. 텅 빈 집에는 할머니의 슬픔만이 가득 찼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혹시나
황구가 돌아올까 싶어 밥그릇에 정성껏 밥을 담아 마당에 놓아두었다. 까치들이 와서 밥을 쪼아 먹고 밤이면 그릇은 텅 비었지만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새 밥을 담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흘렀다. 황구가 돌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할머니는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을 시작했다. 과연 할머니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황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순자 할머니가 텅 빈 마당을 보며 눈물 짓고 있을 무렵 황구가 실린 트럭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철창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좁은 공간에 뒤엉킨 개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거나 구석에 몸을 만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서로의 몸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황구는 난생 처음 겪는 끔찍한 상황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코를 찌르는 오물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다른 개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극도의 공포가 황구의 온 신경을 짓눌렀다. 황구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 포근한 흙냄새가 나는 마당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절망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철창 틈으로 바깥 풍경을 보려 애썼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낯선 것들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트럭은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육중한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끽!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섬뜩했다. 트럭이 들어선 곳은 거대한 개 농장이었다. 수십, 수백 개의 뜬장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들이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악취와 동물의 분변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이곳이 바로 수많은 생명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도살장이었던 것이다. 개장수는 트럭 짐칸 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리고는 개들을 하나씩 올가미로 끄집어내 뜬장 안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다. 저항하는 개들은 무자비한 발길질을 당했다. 황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맞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개장수의 접근을 막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쇠막대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고통뿐이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황구는 정신을 잃었고 그대로 뜬장 안으로 던져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에 황구가 겨우 눈을 떴다. 비좁고 차가운 철망 바닥, 그리고 바로 옆 칸에서 들려오는 다른 개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그는 보았다. 개장수가 다른 뜬장에서 개 한 마리를 끌어내는 것을. 그 개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농장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로 끌려갔다. 잠시 후 그곳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황구는 그제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를 깨달았다. 이곳은 끝이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최소 1만 배에서 최대 10만 배까지 발달했다고 한다. 황구의 뛰어난 후각은 이곳에 밴 죽음의 냄새, 공포의 페로몬을 남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절망이 황구의 온몸을 휘감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따뜻했던 햇살, 부드러운 흙,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철창에 머리를 기댄 채 생애 처음으로 희망을 놓아버렸다. 하지만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과연 황구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개 농장에서 며칠이 흘렀다. 황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개장수가 던져주는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가 심해 도저히 입에 댈 수 없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머리에 맞은 상처는 욱신거리며 그를 괴롭혔다. 매일같이 동료들이 하나둘씩 끌려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공포는 일상이 되었고 절망은 공기처럼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황구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황구는 살아남기 위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갇힌 뜬장을 샅샅이 살폈다. 낡고 녹슨 철창, 헐겁게 조여진 나사, 그리고 문을 잠그는 단순한 구조의 빗장. 그의 지능적인 두뇌는 탈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맹렬하게 회전했다. 그는 개장수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주고 저녁 무렵에 개들을 끌고 나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술에 취하는 밤이 잦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술을 많이 마신 개장수는 비틀거리며 뜬장들을 대충 둘러보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농장에는 개들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다. 황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뜬장의 빗장으로 다가갔다. 빗장은 단순한 자 형태의 쇠막대였다. 낮 동안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대로 황구는 코와 앞발을 이용해 빗장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녹슨 소에는 뻑뻑했고 힘을 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마다 황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개장수는 미동도 없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덜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빗장이 위로 들렸다. 문이 열린 것이다. 황구는 조심스럽게 뜬장 밖으로 빠져나왔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이곳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했다. 황구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농장의 출입구, 그를 이곳으로 이끈 거대한 철문이었다.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때 그의 눈에 농장 뒤편, 야산과 맞닿아 있는 낮은 철조망이 들어왔다.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아 일부가 사가 끊어져 있었고 땅에는 멧돼지나 다른 들짐승들이 파헤친 듯한 구멍이 있었다. 황구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구멍은 그의 몸이 겨우 빠져나갈 만큼 비좁았다. 그는 흙을 파헤치며 필사적으로 몸을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그의 등을 핥히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그의 몸 전체가 구멍을 통과해 농장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낯선 산속,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개장수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그것은 환청일지도 몰랐다.
한참을 달린 황구는 작은 가을개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춰섰다. 그는 허겁지겁 차가운 물을 마셨다. 찢어진 등에서는 피가 흘렀고 온몸은 흙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할머니가 있는 집은 어느 방향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는 살아남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아래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진돗개는 외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 과연 그리운 집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옥 같은 개 농장을 탈출한 황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냉혹하고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보호 아래 살던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낯선 산속에서 맞이한 첫 아침, 황구를 반긴 것은 극심한 굶주림과 온몸을 쑤시는 상처의 고통이었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산속을 헤맸지만 야생에서의 생존법을 알 리 없는 그에게 사냥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며칠을 굶은 끝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그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에 꽤 죄죄한 몰골을 한 그를 보고는 질색하며 내쫓기 바빴다. 저리 가, 이 더러운 똥개야.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졌고 식당 주인은 뜨거운 물을 끼얹으려 위협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만을 기억하던 황구에게 인간들의 냉대와 저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다. 그는 배웠다. 인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남자 어른들의 거친 목소리와 빠른 몸짓은 개장수와 아들 민수의 배신을 떠올리게 해 그를 극도의 경계심에 사로잡히게 했다. 황구는 이제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후미진 곳에 숨어 지내고 밤이 되어서야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 다른 떠돌이, 개들과의 영역 다툼도 피할 수 없었다. 먹이 하나를 두고 벌이는 싸움에서 그는 여러 번 상처를 입어야 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늠름하고 깨끗했던 황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기 흐르던 황금빛 털은 흙먼지와 오물로 뒤엉켜 회색빛이 되었고 몸에는 새로운 상처 자국들이 나날이 늘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황구에게 겨울은 죽음과도 같은 계절이었다. 먹을 것은 더욱 구하기 힘들어졌고 밤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빈 건물에 처마 밑이나 다리 아래에서 위태로운 잠을 청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자신을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의 손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 부엌.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지독한 허기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돗개는 원래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일편단심의 충성심은 다른 품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특성이다. 그렇기에 황구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고 다른 인간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들의 냉대는 그의 충성심을 더욱 할머니에게로만 향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을 뿐 그의 영혼은 오직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 황구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완전히 쇠해 있었다. 그는 한 상가 건물의 후미진 골목길에 쓰러져 쏟아지는 눈을 힘없이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의 상처 입은 몸 위로 소복이 쌓여갔다. 천은 점점 떨어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할머니, 죄송해요.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의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다. 과연 이대로 황구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끝을 맺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기적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황구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기 강아지가 아파 보여.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작은 아이의 얼굴이 들어왔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겁도 없이 황구에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황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경계하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다른 어른들에게서 보았던 혐오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쯧쯧! 더러우니 가까이 가지 마라. 병균 옮는다. 아이의 엄마가 뒤따라와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아이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야, 엄마. 배고픈 것 같아. 우리 빵 주자. 아이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따끈한 붕어빵 봉투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황구의 코앞에 내려놓았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황구의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였다. 황구는 잠시 망설였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붕어빵의 온기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허겁지겁 붕어빵을 삼키는 황구를 보며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강아지가 먹었어. 아이의 엄마는 마지못해 지켜보다가 앙상하게 마른 황구의 모습과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물 한 병과 소시지를 사와 황구 앞에 놓아주었다. 많이 먹어라. 험한 세상에 고생이 많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심한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황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가 아닌 다른 인간에게서 온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친절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에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는 따뜻한 물로 목을 죽이고 소시지를 천천히 씹어 삼켰다. 잠시나마 굶주림과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 아이는 잠시 더 황구의 곁을 맴돌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다. 강아지야, 아프지 마. 내일 또 올게.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떠난 후 황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음식 덕분에 기운이 조금 돌아왔다. 그는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작은 아이와 엄마의 친절은 황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밤 황구는 모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이가 남기고 간 온기가 그의 차가운 몸을 데워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황구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제보다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아이와의 만남은 그의 여정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헤매는 외로운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그 길 위에서 만난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수백, 수천 리가 남아 있었다. 과연 이 작은 온정의 기억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들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이에게서 얻은 작은 온기는 황구의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생존만 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문제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본능,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후각뿐이었다. 황구의 여정은 이제 거대한 후각 지도를 따라가는 순례길과 같았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미세한 냄새 입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도시의 매연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낯선 사람들의 냄새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익숙한 냄새를 찾아 헤맸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집이 있던 고향의 냄새였다. 고향 땅의 흙냄새, 집 앞 감나무의 냄새,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각인된 할머니의 채취. 과학적으로 개의 귀소 본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학자들은 지자기 니치치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의 흔적을 따라온다고 말한다. 특히 개는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 불리는 특수한 후각 기관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냄새뿐만 아니라 페로몬과 같은 화학적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다. 황구는 아마 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을 것이다. 그는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그의 여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되고 길었다. 그는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지났다. 아파트 숲 사이를 헤매고 위험한 차도를 건넜으며 거대한 강을 만나면 몇 날 며칠을 헤매다 다리를 찾아 건너기도 했다. 계절은 2번 더 바뀌었다. 푸르렀던 산은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앙상한 가지만 남겼고 다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황구의 몸에는 그 혹독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졌다.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굶주림은 일상이 되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고 강렬해졌다. 때로는 길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노숙자가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나눠주기도 했고, 시골의 한 식당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가게 앞에서 잠을 자는 그를 내쫓지 않고 남은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황구는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동이 트면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났다. 어느 날 저녁, 황구는 높은 산등성이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떠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과연 이 길의 끝에 할머니가 정말 계실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인간이라면 포기했을 법한 기나긴 시간과 거리. 하지만 황구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본능이, 그의 심장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가야 한다. 집으로, 할머니 곁으로.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이제 아주 희미한 냄새의 흔적이 아닌 제법 선명한 기억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그의 기억과 본능은 정확하게 집을 가리키고 있을까? 황구가 집을 향한 고독한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할머니는 황구를 잃은 슬픔에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황구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매일 아침 황구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두는
그녀의 의식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며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편 아들 민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황구를 팔아넘겨 받은 돈은 급한 불을 끄는데 잠시 도움이 되었을 뿐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는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지만 당장의 생존이 더 급했다. 그는 이따금 고향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은 어머니의 집과 땅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릴 수 없을까 하는 흑심을 품고 있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사채업자들이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을 이끌고 순자 할머니의 시골집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김민수 씨, 어머니 되시죠? 아드님이 빚을 안 갚아서 저희가 대신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대뜸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할머니를 위협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낯선 남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내 아들 빚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할머니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섰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집 마당에 있던 장독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텃밭을 짓밟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늙은이가 좋게 말로 하니 못 알아듣네. 오늘 이 집에서 뭐라도 들고 가야겠으니 순순히 집문서 내놓으시지. 그들의 고성과 폭력에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웃들은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을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쪽방에서 민수는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김민수 씨, 지금 우리 애들이 시골집에 내려갔어. 어머니가 곱게 집문서를 내주시면 좋으련만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머니 다치기 싫으면 빨리 돈 구해와. 사채업자의 협박에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는 미칠 것 같았지만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3년 전 황구를 팔아넘기던 그날의 결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순자 할머니를 마당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집문서 어디 있어? 한 남자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할머니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 이 위기의 순간에 과연 누군가 나타나 할머니를 구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평화롭던 시골집은 끝내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마는 것일까? 순자 할머니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시각, 한 초라한 몰골의 개 한 마리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3년의 세월과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마침내 황구가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늠름하던 황구가 아니었다. 털은 군데군데 빠지고 엉겨 붙어 있었으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고 그의 깊은 눈에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은 듯한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게 나타난 더러운 떠돌이, 개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무심하게 지나쳤다. 아무도 그 개가 3년 전 사라졌던 순자 할머니의 보물, 황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황구 또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저 언덕 너머에 있을 할머니의 집을 향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익숙한 풍경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논둑길, 동네 개들과 어울려 뛰어놀던 공터, 시원한 물을 마시던 마을 우물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기억 속의 고향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것은 지독한 피로와 낯선 이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언덕길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의 통증은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시야에 그리운 집의 지붕이 들어왔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늙은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과 똑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 쪽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로 황구의 심장을 멎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할머니의 희미한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황구의 온몸에 남아있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 찼다. 할머니가 위험하다. 황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피로에 젖어있던 눈은 사라지고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맹수의 본능으로 가득 찬 날카롭고 사나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3년간의 고된 여정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바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영웅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된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였다. 그는 땅을 박차고 자신의 집을 향해, 할머니를 향해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 지친 몸으로 험악한 사내들을 막아설 수 있을까? 사채업자가 순자 할머니의 팔을 잡아채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소리가 들려온 대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지옥에서라도 기어나온 듯한 끔찍한 몰골의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 불타오르고 있었다. 웬 똥개야, 저리 안 가. 사내 중 하나가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개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빨을 전부 드러내며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그 기세에 사내들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번개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와 할머니를 위협하던 사내의 팔을 향해 몸을 날렸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황구는 남자의 두꺼운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그를 할머니에게서 떼어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성벽처럼 그녀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몸은 비록 작고 쇠약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덩치 큰 사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사내들은 당황했다. 난데없이 나타난 미친가에 때문에 일이 꼬이자 짜증이 치밀었다. 이 개새끼가 다른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황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3년간의 생존 투쟁은 황구를 영리한 싸움꾼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날렵하게 몸을 피해 몽둥이를 피한 뒤 오히려 달려드는 남자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비명과 개의 맹렬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떠돌이, 개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개의 움직임을 보면 볼수록, 그 짖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몸짓,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울음소리.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귀, 그리고 목덜미 부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릴 적 상처 자국. 설마 할머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개의 이름을 불렀다. 황구야. 그 순간 맹수처럼 사납게 날뛰던 개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돌아갔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잦아들고 그의 사나웠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낑하는 아주 여리고 슬픔의 찬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 저예요. 저 돌아왔어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주인과 충견이 서로를 알아보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를 방해하는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노한 사채업자들은 이제 할머니가 아닌 황구를 향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고 있었다. 황구야. 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저 초라하고 상처 입은 개가 자신이 3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하고 기다려온 바로 그 황구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기적처럼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케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황구는 잠시 사채업자들을 향한 경계를 풀고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반가움과 서러움,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분노한 사채업자들은 놓치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 한 남자가 휘두른 몽둥이가 황구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황구의 몸이 옆으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황구는 쓰러진 채로도 다시 일어서려 버둥거리며 할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그 광경을 본 할머니의 눈이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연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부직갱이를 집어들고는 사자처럼 사채업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놈들아, 내 새끼한테서 손 떼. 너희들 오늘 다 죽고 나 죽자.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분노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서웠다. 할머니의 필사적인 기세에 오히려 덩치 큰 사내들이 주춤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할머니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몇몇 젊은이들은 손에 몽둥이나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 웬 놈들이 와서 노인네 집에서 행패야. 마을 이장님의 고함과 함께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을 애워쌌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불리해진 분위기를 감지한 사채업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단 물러서기로 결정했다. 두고 봐. 이 집이 온전할 것 같아. 그들은 비겁한 협박을 남기고는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다. 순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떨어뜨리고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황구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녀는
황구의 앞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황구야,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황구의 상처투성이 몸을 쓰다듬었다. 3년 만의 재회는 너무나도 아프고 처참했다. 황구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 다시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황구를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황구의 더러운 털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다. 3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재회의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에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눈시울을 붉히며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볼 뿐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과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기적 뒤에는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황구와 할머니의 기적적인 재회 소식은 마을 이장님의 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는 민수에게도 전해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자신이 개장수에게 팔아넘겨 죽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황구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사채업자들에게서 어머니를 구했다는 것이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지금 당장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고 무엇보다 황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민수는 며칠간 닥치는 대로 일을 해 겨우 차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며칠 후 초췌한 모습으로 고향집 대문 앞에 섰다. 3년 전 황구를 팔아넘기고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다. 그때 툇마루에서 할머니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던 황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황구는 민수를 발견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을 배신한 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황구의 소리를 듣고 나온 순자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돌아섰다. 어머니의 외면과 황구의 적에 민수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무릎으로 기어가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붕대를 감고 있는 황구의 앞에 엎드렸다. 황구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자신의 죄를 모두 쏟아냈다. 빚 때문에 눈이 멀어 너를 팔아넘겼던 일, 그 돈으로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일,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죄책감까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통안의 눈물에 으르렁거리던 황구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황구는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기가 아닌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황구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는지도 모른다.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기지만 그 주인에게 속한 가족의 무리, 또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 민수는 비록 자신을 배신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아들이자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은 주인이었다. 황구는 절뚝거리며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눈물이 흐르는 뺨을 핥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순자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마침내 녹아내렸다. 짐승도 저렇게 용서를 하는데 하물며 어미가 자식을 어찌 계속 미워하겠는가. 할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한 남자의 이기적인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비극은 모든 것을 초월한 한 마리 개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 앞에서 마침내 치유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집에는 예전의 평화가 조금씩 돌아왔다. 민수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더 이상 번지르르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동네 농장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땀 흘려 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사채빚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가져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허영심과 불안 대신 고단하지만 정직한 삶에서 오는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황구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과 민수가 매일같이 사오는 영양식 덕분에 앙상했던 몸에는 다시 살이 오르고 듬성듬성했던 털도 윤기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3년간의 혹독한 세월이 남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등에는 깊게 팬 흉터가 남았고 절뚝거리는 다리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수함 대신 세상의 깊이를 아는 듯한 조용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마냥 밝게 뛰어다니기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에 엎드려 조용히 할머니와 민수의 곁을 지켰다. 가족 간의 상처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가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황구를 팔아넘기던 그날의 배신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민수 역시 황구의 등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마냥 편안할 수만은 없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픔과 용서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엉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노력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고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렸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황구가 있었다. 황구는 마치 깨어진 그릇의 조각들을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처럼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되어주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황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다. 깊게 팬 흉터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황구는 할머니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희미한 잠꼬대를 했다. 그 모습을 마당을 쓸던 민수가 조용히 바라보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과 상처가 녹아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과연 상처의 기억은 시간 속에서 완전히 아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이 작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 한 대가 할머니의 집 쪽을 향해 헤드라이트를 번쩍였다. 그 차는 바로 황구에게 앙심을 품고 돌아온 사채업자의 것이었다. 가족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과 배신의 아픔은 한 마리 충견의 기적 같은 귀환으로 봉합되는 듯 보였죠.
민수는 죗값을 치르듯 성실하게 일했고 할머니는 돌아온 황구를 보며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황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기적이었고 깨어진 가족을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작은 가족에게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을로 들어선 낯선 자동차. 그 안에는 돈이 아닌 굴욕적인 복수를 위해 돌아온 사채업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돈이나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저 맹랑한 진돗개 황구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복수심에 불타 돌아온 사채업자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다시 가족을 지켜야만 하는 황구의 마지막 사투가 펼쳐집니다. 과연 황구는 이 마지막 위기를 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 민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제 손으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